다육이 부탁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 초보 다육맘들을 위해서 레드룽기시마 분갈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연차수가 된 다육맘들을 위해서는 제가 분갈이를 거의 2개, 3개씩 하는데요. 자, 초보 다육맘 이제 막 분갈이를 하는데, 자, 이런 수영, 군생 수영을 만났어. 얘는 그래도 살짝 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살짝 있는데, 자, 요런 아가들을 만났다. 자, 바로 해서 화분에서 뽑는 게 아니라 마른 잎부터 정리합니다. 자, 마른 잎 정리하면서, 자, 목대에 있는 여기 마지막 끝에 여기 잎을 봐서 잎이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하얀 게 뭔가 있고 까맣게 뭔가 이렇게 곰팡이가 쓸었던 자국이 있다 그러면 걔는 해충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른 케어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렇게 마른 잎을 떼는데 바짝 말라서 그냥 아주 약간의 힘만으로도 떨어지는 이런 마른 잎들은 제거를 하지만 힘을 영 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마른 잎이 아닌 겁니다. 그런 잎들을 떼게 되면 목대에 상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목대가 얇아지고 또 그 상처를 통해서 균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는 떼지 않기를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제 화분에서 뽑아 보겠습니다. 수영 자체가 일자 수영을 지금 저는 갖고 있습니다. 분갈이 전 케어를 제가 해줬는데요. 자, 분갈이 전 케어가 뭐냐면, 내가 실제로 다육이를 분갈이 하기 전에 이 다육이가 뿌리를 새로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한참 전에 제가 해놨습니다. 이 작은 화분, 딱 요 사이즈 화분에 맞춰져 있었던 다육이가 제가 요 흙에다가 지금 이렇게 넣어주니까 이렇게 지금 하얀색 뿌리가 여기저기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자, 얼마만큼 뿌리를 정리할 것인가. 흙이 지금 많이 이렇게 딱딱해져 있죠. 자, 요거는 이 흙의 구성 용토가 코코피트가 아니라 피트모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저도 아직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여러분들께서 흙을 털어낸다면, 자, 이렇게.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자를 거야 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가위로 그냥 중간을 쌍둥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을 털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뿌리를 많이 자르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잡고 있는 방식도 보셔야 돼요. 자, 제가 머리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애들 머리 잡기 힘들다고, 자, 목대를 여기 딱, 제가 이랬거든. 여기 잡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편 얼굴이 떨어져 나가요. 건들건들 하면서. 또 애들이 머리가 무겁거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다육이를 잡을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대구리를 이렇게 훅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진짜 많이 했던 실수고요. 제가 스승님한테 정말 많이 이 부분에도 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얼마만큼 뿌리를 털어갈 것인가. 지금 계절은 아주 좋아요. 뿌리가 나오는데 저도 지금 많이 막 뜯기고 있죠. 여러분들 물을 빨아들이는 곳은 이렇게 요런 이제 막 새로 나는 이런 뿌리들이 물을 빨아들이지, 이 굵은 뿌리가 물을 먹지 못해요. 이 굵은 뿌리는 그냥 물이 이동하는 통로고 요 끝에서 물들을 빨아들이죠. 지금 많이 뜯겨져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있죠. 상처가 있지만 굵은 뿌리가 상처를 지금 입은 게 아니어서 이런 컨디션이라면 분갈이 후에 바로 관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일자 수영이기 때문에요. 화분, 직사각 화분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원형 화분도 괜찮습니다. 자, 원형 화분에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화분이 좋으세요? 자, 요런 아치 수영이라고 하는데 꼭 그 욕조에서 반신욕 하듯이 팔이 이렇게 딱 걸치는, 자, 요런 수영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렇게 매칭은. 왜냐면 이게 흙에 다 깊이 박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목대에서 여러분들 공기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런 그 방식, 요런 그 애들은 어디까지 흙이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흙이 들어가야지만 공기뿌리가 덜 나요. 공기뿌리가 나게 되면 외관상 보기도 싫지만 그 공기뿌리 있는 부분에 만약에 해충이 낀다. 그럼 진짜 그건 난감해지거든요. 자, 깔망을 깔아요. 자, 보통 여러분들은 이런 까만색 깔망을 쓰는데 저는 이렇게 나팔나팔한 모기장 깔망을 씁니다. 아주 좋아요. 화분이 좀 울퉁불퉁한 화분들도 다 커버가 됩니다. 예전에 이런 깔망 쓰는 거 진짜 상상도 못했고 누구도 쓰지 않았어요. 자, 근데 요렇게 깔망이 크면 용토들이 일로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배수층을 할 때 요런 배수층을 꼭 썼었어요. 빠져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깔망 자체를 아주 촘촘한 깔망을 쓰기 때문에 배수층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화분이 낮은 화분이기 때문에 또 배수층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큰 화분에 식재하신다면 배수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자, 그래서 지금 화분과 다육이의 매칭이, 자, 요 정도 매칭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흙을 어느 정도 넣어줘요. 자, 넣고,
자, 배수충 한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 다음에 뿌리가 살짝 이렇게 좀 퍼지도록 수영을 잡아주고 화분을 앉힌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흙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용토는 완성 용토예요. 이게 완성 배양토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원재료를 사서 여러분들이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완성된 배양토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판매된 거를 구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화분의 매칭은 되도록이면 초보 다육맘이다 라고 하시면 분갈이 하기가 어려워서 자꾸 큰 화분을 선택하시는데요. 큰 화분 선택보다는 다육의 얼굴이 들어갔을 때 화분 가에 테두리만 좀 보이는 자, 그게 이제 저는 1대1 매칭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거의 1대1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다육들이 과습이라던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분갈이 하기 쉽다고 큰 화분에다가 애들을 넣으면 자, 뿌리는 그 화분에 다 차지를 않았는데 화분에다 물을 자꾸 줘. 그러면 먹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얘네들이 증산으로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화분이 자꾸 젖어 있고 물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뿌리가 고사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다육이가 못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분의 사이즈는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다육이를 진짜 크게 키우겠다 라는 게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사이즈는 맞춰주고 자꾸 분갈이 하려면 귀찮잖아요 라고 해도 여러분 적어도 어디만큼만 요 다육이 가해가 1cm에서 1.5cm 정도만 그렇게 납납하게 그 정도로만 그 분갈이를 하셔야 돼요. 재배농장 사장님들도 그 이상으로는 절대로 안 해요. 그분들이 다육이를 못 키워서 그렇게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다육이가 처음부터 너무 큰 화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손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분갈이를 하면서 다육이를 키워내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일손이 바쁜 농장에서도 왜 처음부터 큰 화분에 주고 장창 키워내지 않고 중간중간 화분갈이를 하면서 그렇게 키울까? 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지금 말하면서 마감토를 지금 이렇게 해버렸네. 자, 마감토 다육들은 다른 그런 식물하고는 다르게 마사 마감을 이렇게 해줍니다. 보기도 좋고요. 근데 뭐 야생화도 마사 마감 하더라고요. 저는 야생화는 안 키워봐가지고 전 제라늄 키울 때도 마사 마감 했고요. 그다음에 또 카네이션에도 마사 마감 했어요. 이렇게 자, 마감도를 올려줍니다. 마사 마감도를 어디서 사는지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원예 용품을 판매하는 데 가면 세척된 마사를 소포장으로 판매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분갈이를 해줬어요. 마감토를 하는 이유는 또 뭐냐? 아까 배수층을 한 이유는 물이 빨리 배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배수층을 하고 깔망 사이로 용토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도 했지만 사실은 그 배수층이 조절로 화분의 사이즈 조정도 가능합니다. 내가 요애가 뿌리가 별로 없는데 화분에 좀 깊은 화분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요 깊은 화분의 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마사를 더 많이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분 전체가 좀 작아지는 효과가 있죠.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작은 물을 가지고 거기다 돌을 넣어서 까마귀가 물 먹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다가 미리 뭘 해놔요? 미리 마사를 많이 깔아놓고 이 공간에다가만 배양토를 넣어서 이제 큰 화분을 작은 화분처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감토는 상면에서 이제 물을 줬을 때 이 배양토가 파이는 것도 막아주고요. 분갈이 후에 다육이가 이렇게 지지가 되는 것들 도와주고 이 다육이를 꽉 붙잡아줌으로써 뿌리 활착하는데 도움도 줍니다. 당연히 미관상도 더 예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두가 아니라 군생 분갈이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화분 사이즈, 화분 매칭하는 방법과 지금 이렇게 분갈이 하는 순서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천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분갈이를 했을 때 여러분들 하얀색 뿌리가 어땠나요? 있었죠? 맞아요. 있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5월 둘째 주,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 다육들 뿌리가 막 내리고 아주 그냥 그 식물들이 굉장히 활기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움츠러드는 때가 아니라서 지금 관수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위질을 해서 내가 뿌리를 많이 이렇게 잘라냈다면 그 뿌리의 잘라낸 단면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보통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을 예상을 합니다. 그 일주일이 지난 후에 천물을 주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화분이 천물이
일주일이 지났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바로 물을 줘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물을 주냐면, 자, 요 조루로 과하지 않게 살살살 해서 여기 돌멩이가, 상면에도 해준 돌멩이가 다 젖을 정도로만 살짝 이렇게 한번 삥 돌려서 물을 줍니다. 이 정도만 물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왔을 때 일주일 정도 후에는 화분이 절반이 젖는다는 생각으로 저는 관수를 해줄 거고요. 되도록이면 저면에서 관수를 해서 밑면에 흙이 젖어 있어서 위쪽에 있던 뿌리가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내려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관수를 해줄 겁니다. 이번 시간 초보 다육맘을 위한 군생수영 분갈이 여기에서 마칩니다. 제 분갈이 영상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 우리 초보 다육맘의 어떤 다육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제 채널에서 자주 만나 뵙기를 원하고 저와 함께 다육생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